두산 이야기입니다. 창단 이후 첫 9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 두산 대대적인 팀 개편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재계약을 둘러싼 논의도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FA 전략, 또 김우성 선수, 학폭 김우성 선수 관련도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물론 지난해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해서 포스트 시즌 승승장구, 한국 시리즈 척척척 미라클 두산이라 불렸지만 두산 내부에서도 그렇고 야구 팬들은 두산이 가진 전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 시리즈 가니까 이제 남은 힘이 없어서 하나도 없어서 전력이 크게 다운된 걸 확인을 좀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올 시즌에 앞서 두산 내부에선 팀 전력을 어느 정도 가을 야구 도전이 가능하다는 쪽, 그다음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쪽, 이렇게 팽팽 시즌에 앞서서 프런트 그리고 선수단 분위기는 가진 전력은 사실 이제 전력 수치로만 놓고 보면 6위, 7위 정도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두산이니까, 미라클 두산이니까 가을 야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대세였는데 결과는 9위까지 추락.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근데 사실 올해만 갑자기 추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조는 좀 있었죠. 지속적인 FA 선수들 유출이 김현수, 양의지, 민병헌, 박건우 등등등. 근데 왕조를 같이 일구고 힘을 모았던 코치들도 타 팀으로 여기저기 스카웃돼서 떠나니까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그래도 9위까지는 글쎄요, 예상을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1년간 2021년 또 2022년 이렇게 1년간의 두산의 두타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 한번 추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팀 타율이 2할 6푼 8리 2입니다. 팀 평균 자책점 4.26, 3위. 팀 홈런 110개입니다. 공동 6인데 올해 팀 타율이 2할 5푼 5리. 이게 지금 투구 타자가 됐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냥 2위에서 7위로 팀 평균 자책점은 4.44입니다. 3위에서 8위로. 팀 홈런도 지금 97개 8위까지 6위에서 8위인데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올해 두산의 부진은 사실 나쁜 것이 그냥 다 모였다, 그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 미란다 선수가 부상으로 조기 퇴출이 되고 제대로 던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MVP가 이렇게 급추락을 했고, 그리고 박치국, 김광률 선수의 부상, 김주환 선수의 전반기 부진 등등 두산 한 관계자에게입니다. 타선과 마운드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골마 터지고 그러면서 반등할 기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사실 이제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한다면 꼴찌는 그냥 넘사벽 부끄러움, 패배감 맞습니다. 근데 6위는 또 아쉬움이 있겠죠. 5위만 됐으면 가을 야구 간데 이거 한 순위 차이? 이거 한 끗 차? 하지만 8위, 9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팬들께서도 그냥 8위다, 9위다 큰 차이 없는데 팀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숫자가 가지는 부담감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9위는 그냥 창단 후 처음입니다. 물론 오비베어스 시절인 1990년, 1991년, 1996년 이렇게 7개 구단, 8개 구단 체제에서는 꼴찌도 한 적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순위 그대로 9위는 처음이고, 화수분이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수분이다. 이게 계속 덜어내도 마르지 않는다. 근데 대체 이제 선수들이 올라와도 부상 선수들, 주전들의 부상을 잘 메웠거든요. 근데 그랬던 두산이 지금은 좀 뎁스가 예전만 못하고, 지난 7년간 한국 시리즈에 계속 진출하면서 상위픽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물론 있죠. 근데 지금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죠. 근데 이들과 이제 어린 선수들과 김주환, 허금민, 정수빈 이렇게 FA급 선수들, 그죠? 베테랑을 이어줄 이 중간급 선수들이 좀 이 선수층이 굉장히 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9위를 하니까 내년에는 픽이 좀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고교 2학년 선수들 말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는 원했던 부분하고는 전혀 아니죠. 김태형 감독 얘기입니다. 재계약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두산 내부에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리그 최고 연봉 감독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최고 감독 맞습니다.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3년 계약금 7억 원에 연봉 7억 원, 3년간 28억 원. 3년 계약이 올해로 끝이 나는데
단기전에서의 승부사 기질, 선수단을 이끌고 움직이고 만들어가고 이 리드하는 그 카리스마, KBO 리그의 이제 사령탑 중에서 김태형 감독은 확실한 성과 능력 뭐 이거 입증을 했죠. 또 이러한 스타일의 감독, 이러한 철학,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한 감독은 뭐 사실 김태형 감독이 유일합니다. 하지만은 9위라는 순위,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특히 두산하고는 전혀 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순위인데, 유증일 전 감독도 삼성 라이온즈 감독 시절에 4년 연속 감독을 맡자마자 4년 연속 통합 우승, 그 다음에 2015년에 정규시즌 우승을 했는데 주축 멤버들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팡 터집니다. 임창용, 안지만, 윤승환.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에 패하고 2016년에 9위로 탁 떨어졌는데, 그래도 많은 이들이 유준일 감독이라면 재계약이 좀 유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재계약이 불발이 됐습니다. 9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매우 컸는데, 시즌이 끝난 뒤에 이제 그룹 최고위층에서 두산 같은 경우도 결단을 할 겁니다. 두산은 이제 감독 이 결정에 있어서는 무조건 오너가의 또 결정이 100%입니다. 2013년 11월에 당시에 두산 김준욱 감독이 한국 시리즈에서 그에 좀 아쉽게 패했습니다. 거의 다 잡은 듯 했는데 바로. 그렇지만 뭐 한국 시리즈 갔으니까 가을 마무리 캠프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3년 계약에 2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2014년 마지막 해를 남겨두고 있는데 바로 마무리 캠프 중에 전격 경질,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또 뭐 한국 시리즈 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도 팀 내부적으로는 김준욱 감독으로 그냥 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너가에서 그룹 오너 최 오너가에서 경질 안 돼, 김준욱 안 돼, 바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무리 캠프에 가 있는 감독에게 경질 통보가 바로 갑니다. 두산 예전부터 그룹 오너가에서 구단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감독 선임은 100%. 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액 FA의 경우에도 누굴 잡고 누굴 안 잡고까지 다 그룹에서 결정합니다. 구단주가 아주 꼼꼼하게 야구를 챙깁니다. 이렇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의 재계약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못합니다. 구단주의 마음,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아주 말 안 하니까. 두산 내부에서는 뭐 현재로서는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반반이다. 두산 선수들은 한 달 전만 해도 김태형 감독이 경질, 우리 감독님 바뀌나요? 뭐 그러다가 2주 전부터는 그냥 우리 감독님 그대로 가나요? 선수들도 모이면 감독 얘기합니다. 그만큼 두산에 있어서 김태형 감독의 뭐 지분이랄까, 이게 상당히 좀 큰데 지금, 그죠? 선수단도 그렇고 프런트도 그렇고 김태형 감독의 거치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건물급 감독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감독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 명예로 움직인다. 뭐 어느 구단에서 돈 많이 더 줄 테니까 오세요 한다 해서 막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쪽 루머에 선을 그었는데, 이건 뭐 사실 이것은 사실 구단에 보내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부분은 그냥 제 생각, 저의 순수 내피셜. 김태형 감독 이제 지금까지 성과 능력은 출중합니다. 근데 강단이 있다 보니까 구단 프런트하고는 한 번씩 기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프런트하고만 찰떡궁합은 아닙니다. 또 두산 선수들 사이에서도 김태형 감독은 호불호가 강한 지도자입니다. 좋아하는 선수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선수들은 막 엄청 싫어하고, 요즘 뭐 다른 감독들이 좀 다정다감하잖아요. 뭐 병살타 치고 하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겠지, 삼진 먹고 하다 괜찮아, 박수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삼진,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김태형 감독이 근데 인기 있는 감독상은 아니죠. 요즘 뭐 특히 뭐 MZ 세대 선수들한테는 이런 감독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본인도 나 많이 바뀌었다, 예전처럼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뭐 지금 감독들은 더 잘하거든 선수들한테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감독이 선수들로 받는 이 인기 있죠. 요거하고 감독의 역량 성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은 대체로 뭐 본인들한테 잘해주는 감독, 말 좀 다정다감하게 하고 훈련 적게 하는 감독들 뭐 좋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분들이 뭐 갑자기 야이씨 뭐 요즘 안 그러지만 그러면 뭐 확 삐지죠. 근데 성적이 나쁘면 감독은 잘리지만 주전급 선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은 팀 성적이 아주 안 좋으면 더 많이 방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전들이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죠. 선수들이 감독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첫 번째 잣대는 뭐 주로 경기에 내보내는 출전하고 매우 민감하게 이렇게 딱 연관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말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500승 달성했죠. 근데 기념식 한번 꿀려 영상 편지를 이제 만들려고 두산 구단에서 특집 영상을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선수는 뭐 찍지 않겠다, 아예 나 안 찍어요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걸 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죠. 뭐 선수들이 뭐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뭐 그런 거.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인데 사실 하나를 보면 하나만 아는 거죠. 나머지 9명의 또 생각을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타팀 이적 가능성, 김태형 감독 두산과 재계할 가능성이 지금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반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결정 나지도 않았고 아마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예요. 지침이 딱 내려와야지. 재계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지만 타팀 이적에 대한 이 분위기가 지난 봄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올해 계약이 끝나는 감독들이 꽤 많았죠. 많은데 2년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은 2년차 감독들 김원영 SSG 감독, 유지현 LG 감독, 홍원기 키움 감독 나란히 1, 2, 4위. NC와 삼성은 감독 대행이 나름 선전하고 있고 지금 3위 KT 위즈, 이강철은 지난 우승 감독입니다. 뭐 그대로 가는 게 100%고 외국인 감독 하나 수베로 감독, 롯데 서튼 감독은 전자는 수베로 감독은 팬들이 우리 수베로 감독 꼴찌지만 그래도 감독한테 다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이렇게. 근데 후자는 또 프런트가 팬들은 서튼 감독 돌튼 이러는데 프런트에서 또 지지를 또 그래도 장점 많아요 이렇게. 봄에만 해도 사실 최고 FA는 김태형 감독이 아닐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복수의 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거다. 야구인들이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올 시즌 9위로 막 떨어지니까 뭐 온도차가 제법 커요. 하지만 한 야구인은 올해 9위했지만 두산은 동기부여가 떨어진 측면이 있고 뭔가 반전을 만들고자 하는 팀은 김태형 감독만한 카드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김태형 감독이. 특히 감독의 역량의 첫 번째 잣대인 단기전에서의 승부사 기질, 또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 돋보이죠. 그래서 또 많은 두산 팬들이 김태형 감독을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FA 이야기인데 해마다 두산은 시즌 막바지에 구단에서 내년 전력 구성에 대해 대체 자원 여부 변수 이렇게 전반적인 보고를 딱 합니다. FA 협상을 앞두고 보고를 하면 그러면 구단에서 이 보고를 하면 그룹에서 거의 FA 경우는 누구 잡고 누구 잡지 마 뭐 이렇게 거의 가이드라인을 쫙 내려주는데 뭐 잡을 수 있다면 누구 뭐 이렇게 그룹에서 잡으라고 하면 잡는. 그래서 이제 수년째 그룹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두산이 계속 들었지만 사실 이제 두산이 잡으려고 하면 뭐 호규민 선수도 그렇고 김주환 선수도 그렇고 그 FA들에 대한 대우가 절대 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역시 박세혁 선수의 협상 전략 등은 감독 재계약 여부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룹의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투수 스탁 브랜든 선수도 재계약은 미정 고민한다 그럽니다. 감독 선임 뒤에 최종 논의한다 그러고 외국인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는 교체가 거의 뭐 확정적 다 교체한다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육선 선수 얘기입니다. 학폭 논란 속에 두산은 2라운드에서 고려대 김육선 선수를 9월 15일 신인 드래프트에서 픽을 했죠. 중학교 시절 후배 복부를 가격 징계받았습니다. 지난해 1년 출전 정지를 아마협회로부터 받았죠. 일부 팬들이 트럭 시를 예고를 했고 4일부터 실행에 옮긴다. 두산 구단이 뭐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트럭 시가 시작되면 뭐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두산 구단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팬들에 대한 원성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 논란도 있고 참 복잡한데 두산 구단은 김유성 선수하고 김유성 선수의 가족들에게 무조건 피해자를 만나야 된다. 매일 연락을 하고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김유성 선수 측도 접촉을 했지만 피해자 쪽은 반응이 없다는데 근데 뭐 사실 반응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미 이제 피해자를 상대로 김유성 선수의 이제 가족 측이 이미 명예훼손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혐의 없음이 나오니까 뭐 재차 뭐 더 목소리 높이고 법정 공방이 꽤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요. 현재로서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뭐 두산 구단은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과하고 용서 구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뭐 지명 처리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던데. 피해자와 원만하게 사태를 푸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고 선수 측에도 구단 입장을 재차 전달을 했다 그럽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부터는 근데 합의해 줄 것 같았으면 이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면 개인적인 생각이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고 학폭 당사자들보다는 부모님들의 이제 감정의 골도 너무 깊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